세상을 바꾼 한 남자, 스티브 잡스. 여러분, 한 남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주머니 속의 작은 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아이폰을 만든 남자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성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배신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삶을 5개의 막으로 나누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애플의 탄생, 추락과 재기, 그리고 마지막 혁신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었다면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막을 열겠습니다. 제1막, 입양아로 태어난 소년, 그리고 첫 만남.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 그러나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친부모는 그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입양되었죠. 입양아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어린 스티브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 나는 버려졌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질문이 훗날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만든 불씨가 됩니다. 그를 입양한 사람은 평범한 부부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였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배움의 기회. 폴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계공이었고 클라라는 격리였습니다. 폴은 어린 스티브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네가 하는 일에는 내 이름을 걸어야 해. 대충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 사람이 보지 않는 곳까지도 정성을 다해야 진짜 장인이지. 그 말은 어린 스티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애플 제품을 만들 때 보이지 않는 내부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라 라는 철학을 갖게 된 이유, 바로 그때 심어진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학교에서는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골칫덩이였죠. 궁금한 게 많고 틀을 깨는 질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죠? 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꾼 혁신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브는 고등학생 시절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 두 사람은 전자기기와 컴퓨터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회로를 그렸고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우정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회사 애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스티브는 어릴 때부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평생을 이끌어간 힘이었죠.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스티브 잡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입양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그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삶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만들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잡스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
질문을 멈추지 말라.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용기. 그게 혁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잡스가 평생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배고프고 항상 미친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은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갑시다. 이건 왜 이럴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2막, 애플의 탄생,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컴퓨터. 1970년대 후반, 미국 실리콘밸리. 이곳은 기술혁명의 중심이었고 젊은이들의 꿈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스티브 잡스와 그의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고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 부모님의 집 차고입니다. 그곳은 허름했습니다. 좁고 먼지가 쌓인 평범한 차고. 하지만 잡스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차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거야. 그는 확신했습니다. 워즈니악은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잡스는 기술은 잘 몰랐지만 그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컴퓨터,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거야. 1976년, 그들은 첫 번째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애플 1,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조잡해 보이는 컴퓨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발명이었습니다. 컴퓨터는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만 사용하는 거대한 기계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대. 그런데 이 작은 상자가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컴퓨터라니. 스티브 잡스는 이 제품을 팔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컴퓨터 가게를 찾아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을 바꿀 혁신입니다. 그의 확신과 열정은 결국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애플2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컬러, 그래픽을 지원하는 개인용 컴퓨터. 이건 단순한 히트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애플은 단숨에 실리콘밸리의 스타 기업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죠.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부터 스티브 잡스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또 다른 시험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작은 작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시작한 곳은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차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혁신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작은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잡스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래머도 엔지니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사람들을 동참시킬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인드셋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스티브 잡스가 보여준 철학이 담긴 명언을 전합니다.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가른다. 여러분은 지금 리더입니까? 아니면 추종자입니까?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혁신을 선택할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3막, 배신과 추락, 그리고 절망 속의 새로운 길.
1980년대 초 애플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애플2의 성공으로 회사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되었고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애플2 훌륭해. 하지만 그건 과거야. 미래를 준비해야 해. 그가 꿈꾼 것은 단순한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매킨토시였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마우스를 이용한 조작, 아름다운 디자인. 지금은 당연한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길어졌고 팀원들은 지쳐갔습니다. 잡스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때로 집착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그를 독재자라 불렀습니다. 1984년 드디어 매킨토시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화려한 TV 광고와 함께 세상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매킨토시는 너무 비쌌습니다. 성능도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판매는 기대보다 훨씬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이사회는 매출 하락을 이유로 그를 몰아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자신이 쫓겨나는 이 상황.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뿌리째 흔드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스티브 잡스는 다시 태어납니다. 회사를 떠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넥스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픽사. 그는 조지 루카스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인수해 픽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시켰고 그 선택은 훗날 영화 토이 스토리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끔 인생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올바른 길로 데려간다.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 정상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배신을 당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성은 단지 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언젠가 하나로 연결된다. 당신의 실패, 당신의 눈물, 당신의 고통. 그 점들이 언젠가 연결되어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잡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가짐. 내가 잃은 것은 직업이었지 열정은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잃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더 전합니다. 가끔 인생은 벽돌로 당신의 머리를 때립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세요.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제3악 화려한 복귀 그리고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1996년 애플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혁신은 사라졌고 시장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스티브 잡스를 다시 데려오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쫓았던 회사가 다시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잡스는 돌아옵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복귀하자마자 회사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불필요한 제품 라인을 모두 정리하고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단순함, 하지만 놀라운 경험.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컴퓨터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1998년 아이맥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투명한 컬러, 심플한 디자인. 그 제품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애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아이튠즈, 아이팟. 사람들은 이제 주머니 속에 수천 곡의 음악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세상을 바꾸는 제품이 등장합니다. 아이폰. 그는 무대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제품을 발표합니다. 아이팟,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 통신기기. 하지만 이건 3개의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기입니다. 이름하여 아이폰. 그 순간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 시작이 바로 이 무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배울점, 마음가짐, 명언. 이 4번째 막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돌아온다. 준비된 자에게만. 잡스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넥스트와 픽사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애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림의 시간에 지쳐 있습니까? 혹시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한다. Innovation distinguishes between a leader and a follower.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지금은 멀고 험해 보여도 언젠가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 5막 마지막 혁신. 그리고 남겨진 메시지.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몇 년은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병과의 싸움. 2003년 그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대체 요법을 시도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서서히 그를 잠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이후에도 아이패드, 맥북 에어 등 수많은 혁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어 했습니다. 2010년 아이패드를 소개하던 그의 모습,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미 몸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 제품입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 너무나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남긴 이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그리고 바보처럼 살아라. 이 말은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갈망했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바보처럼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아마도 인생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불만족스럽습니까? 혹시 미루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잡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나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엔딩, 당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는 세상을 바꾼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6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이 정해준 길을 걷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은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라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스티브 잡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지금이 변해야 할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도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 약속을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바보처럼 도전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도전 응원하겠습니다.